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28일 오늘 목요일이죠. 오후 5시 41분이고 비트코인 현지 가격 3023만 2천원. 새벽 3시에 FOMC 금리 발표 0.75%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치만큼 파월이 얘기를 하면서 어쨌거나 굉장히 큰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 연속 밟은 거는 맞습니다. 굉장히 미국도 물가를 잡기 위한 초강수를 둔 거지만은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나스닥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엄청난 반등을 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6.68%나 상승을 해주면서 차트상으로 충분히 고점에서 내려왔다가 이제는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닥 확인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형태의 차트를 지금 그려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애플 차트 주봉을 보셔도 애플이 반등이 사실상 최근에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여기서 힘을 못 쓰고 계속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을 쳐주는 모습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는 반등을 어느 정도 쳐줄 수 있는 그런 지점에까지 차트가 내려왔다가 반등을 쳐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1주에서 2주 정도, 1, 2, 3주 정도는 이 나스닥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상방으로 땅 쳐주고, 여기도 보시면은 쭉 쳐주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쭉 쳐주고 이제 내려오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3주 정도는 이 비트코인 시장도 강세장이 나올 수가 있겠다, 요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번에 지금 상승 파동이 잘 나오고 있는 이유 자체는 이번에 금리를 26, 27일 동안 FOMC가 0.75를 올렸기 때문에 다음 FOMC는 8월이 아니죠. 9월 말에 있습니다. 9월 20일에 아마도 이제 0.5bp라든지 그 경제 상황에 맞춰서, 물가 상승 속도에 맞춰서 0.25를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7월 달에 0.75를 올리고 9월 달에 0.25% 금리를 올리는 거는 굉장히 적은 폭으로 감소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고, 사실상 여기 1월부터 지금 7월까지 쭉 비트코인 가격도 내려오면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려왔는데, 이제는 금리를 올리는 그 폭 자체가 0.75는 이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9월에는 0.5나 0.25를 올릴 거기 때문에 어차피 두드려 맞을 매는 지금 다 맞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대부분 소멸이 되고 물가 상승률 자체도 어느 정도 좀 피크아웃을 찍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유가 자체가 빠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부터 7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8월이 다음 주면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8월부터 9월 20일, 대충 9월 한 중순 정도 되겠죠. 요 한 달 반 정도, 8월부터 9월 중순 정도까지 기간은 어떻게 보면은 황금 랠리가 터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없는 기회. 9월 20일에 금리를 또 올릴 거지만은 지금 나올 악재는 다 터진 상황에서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나 바닥을 찍은 상황에서 어제 새벽 3시에 FOMC 발표 끝나자마자 불꽃같이 반등을 많이 쳐줬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어제 하루 동안 6%를 올려놨어요. 6%를 올린 그 최근에 이제 케이스를 살펴보면은 요 날이 있죠. 7월 18일에 여기서 이제 6%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3일 동안 강세장이 쭉 터졌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다음 날에 4.5%,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쭉 나왔다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동일한 기준을 좀 적용을 해보면은 이번에는 전고를 또 뚫을 수 있겠다. 이 비트코인 해외 차트 기준으로 이 전고점 자체가 여기죠. 24.276, 24.2K, 대략적으로 24.3K 정도 되는데 지금 얼추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좀 힘을 써주면 전고를 또 뚫어내는, 이 전고를 뚫어내는 돌파가 나오면서 충분히 28K에서 30K까지 28,000에서 3만 달러 정도까지 쭉 짜줄 수 있는, 빅롱 터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물론 그 전제 조건이 맞춰지려면은 빠지면 안 되겠죠. 조정이 여기서 원래 이제 비트코인 상승할 때 법칙이 쭉 올려치고 안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기 저점, 그 다음에 여기 저점까지 여기 박스를 우리가 이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박스 안에서만 놀아주고 여기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고 돌파 25K까지 일단 봐야겠죠. 25, 26 라인까지 1차적으로 좀 돌파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일단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지 구간을 조금 여기서 시간 끌다가도 다시 올라가면은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빠져버리면은 이 장대 양봉 쳐 올린 지점
18,000원까지 하방 찍고 가줄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기 추세적으로는 지켜줘야 될 구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센 힘으로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로 세게 올려치게 되면은 직전 고점인 박스를 결과적으로 여기 매물이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맞고 떨어진 거예요. 자, 근데 여기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하러 간다라는 거는 이미 여기서도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웠던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터치하고 네 번째 뚫어줬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라인까지 내려왔지만 다시 쳐올리고 여기 한번 요 라인 24K 라인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쳐내면은 그 다음에 뚫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뚫었을 때 30K에서 28K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다. 지금 굉장한 좀 기회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이걸 여기서 어떻게 사냐 요런 생각도 분명히 들 수는 있어요. 물론 나는 좀 더 조정 나오면 조금 더 지켜보고 사겠다, 이런 지점에서 사겠다, 요것도 맞는 선택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일봉 추세로 딱 놓고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 사실 떨어진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올라간 게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올라간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여기서 어느 정도 강하게 올려 쳐준 건 맞지만 상당히 조정이 좀 세게 깊숙하게 들어온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FOMC 발표하면서 땅 반등을 쳐줬는데 저는 조만간에 요런 식으로 큰 파동, 이거 최소 9월 20일 전으로 나온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다리 하나라도 걸쳐놔야 된다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어제 영상에서도 썸네일에서도 비트코인 강력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발사 준비가 완료됐다, 알트코인들 리스트 어제 다 말씀을 드렸죠. 어제 영상을 딱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아발란체 7월 27일자 어제 영상입니다. 아발란체 전부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아발란체도 28,000원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쭉 내 일봉상으로 11%나 반등을 쳐주면서 벌써 이제 3만원까지, 그러니까 어제 샀으면은 거의 1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지점이었고, 이 아발란체도 아직도 안 늦었다, 이런 거 아직 제대로 안 쏜 겁니다. 아발란체는 일봉으로 딱 그냥 놓고 보시면 여기서부터 줄줄줄 빠졌다가 그냥 옆으로 기고 있는 거지, 이거 한번 탁 치면은 5만원까지, 4만에서 5만까지는 갈 수 있는 코인입니다, 최소 아발란체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어제 좀 담아 놓으셔야 된다. 어제 아발란체랑 보면은 지금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제 그리고 샌드박스도 말씀드렸죠. 샌드박스 요렇게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삼각수령 돌파 자리 쭉 나올 수 있다. 샌드박스 어제 1625원에 말씀드렸는데 샌드박스도 지금 1700원까지 올라와 있고 준수하죠. 얘도 일본 그냥 딱 놓고 보시면은 바닥에서 거래량 계속 터지고 있는데 안 올리고 있어요. 이거 발사 준비하는 거죠. 발사 준비하고 있다가 땅 한번 이제 위로 쏴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세럼도 1210원 어제 세럼 담아내야 된다 말씀드렸고, 세럼은 조금 반등의 크기는 약한데 이 세럼은 가면 또 독단적으로 혼자 막 올라갈 수도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거 여전히 지금 구간도 메리트 있는 구간입니다. 세럼도 올랐죠, 어제 대비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크로노스 164원에 들었고, 코스모스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죠. 12,600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올라갔죠. 아니 그러면은 안 올라간 게 없는데 당연히 올라가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차피 비트나 이더 올라가면은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다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상승장에 접어들었을 때 비트코인이 5%가 올라가면 알트코인들은 50%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리 하나 정도는 어제 걸쳐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충분히 눌림 구간이었고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터진 거죠. 그러면은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상승 관점입니다. 상승 관점. 1차적으로 이 상승 관점을 보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 비트코인이 여기서 17,600달러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저점을 찍은 다음에 여기를 다시 안 가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지옥의 불구덩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고, 여기를 다시 만약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다음에 빠지게 되는 자리는 14,000, 15,000짜리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일단 여기까지 갔냐, 근처에 가지도 않고 여기서 반등을 쫙 짜주고, 여기가 이제 대략적으로 반등 줬던 지점 자체가 최저점이 18,600짜리였어요 18,600짜리. 그러니까 17,600, 18,600 찍고 저점을 높여놓고 여기서 쌍바닥을 찍은 다음에 고점 돌파가 나오고 여기에서 저점 찍고 반등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 저점은 그럼 얼마냐, 21250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17620 최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고점 또한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추세 상방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악재가 없죠. FOMC 9월 20일에 있는데 그때 가서 0.75를 물론 올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희박하다. 0.5나 0.25 정도를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이언트 스텝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금리를 또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파월이 직접적으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고 큰 폭의 금리 인상도 물론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또 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한 동시에 앞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임을 식사해서 이 금리 급등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을 이제 해소시켜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파월이 굉장히 또 자신있게 얘기한 게 뭐냐면 노동시장이 지금 매우 강하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파월 의장의 이번 이제 연설 자체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비둘기적이었다. 평화의 상징 비둘기죠. 자, 그래서 9월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50% 인상할 확률은 50%, 그 다음에 75% 올릴 확률은 이제 34%로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bp 올릴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월과 12월에 각 25bp씩 올리면서 올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의 무게를 좀 두는 입장이고, 물론 여기서부터 비트가 말아올린 폭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라인이 여기입니다. 여기 22,700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여기가 22,700 라인이 여기서 딛고 크게 롱으로 쳐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쳐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통통통 놀다가 살살 이제 위로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제대로 된 이제 상방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22,700을 깨고 내리면은 여기를 이제 깨고 내린다. 크게 딛고 올린 여기를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은 밑으로 좀 더 하방으로 올린 거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절반 자리까지는 절반 자리 여기죠. 22,200. 22,200까지도 단기 눌리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기를 찍고 턴어라운드해서 다시 올라가려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추세는 단기적 상승이 있었고 그 상승 이후에 나오는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조정이 크게 나올 것 같진 않고 결과적으로 전고를 뚫는 무빙이 계속적으로 8월에서 9월까지는 야금야금 올라가는 상방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이 최근에 비트 상승폭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 이더리움은 사실상 여기서 쭉 짜와서 올렸을 때 전고를 또 뚫어버렸죠. 전고를 뚫었다라는 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찔끔찔끔 되다가 찔끔 올린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조정을 여기서부터 팍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V자로 말아 올리면서 전고까지 뚫어줬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빠지다가도 그 다음에 고점 돌파가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더리움도 거래량으로 이 장대양봉으로 쭉 이제 거래량까지 굉장히 많이 붙어주면서 짜올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끄는 구간에 있던 매물대를 그냥 한 번에 확 먹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림이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번 8월 달에는 지금 얼추 요 구간까지 매물대를 좀 먹어주면서 여기를 이제 뚫어내게 되면은 2,400불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좋아졌다. 악재들을 터질 만큼 다 터졌고, 대략적으로 알트코인들 차트만 보셔도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되었다. 알트코인들도 그동안에 너무 많이 빠졌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계속적으로 질질질질 시간을 끌 때도 많이 참았다. 이제는 참았던 게 폭발할 때가 된 시점이 온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아발란체 그냥 주봉만 딱 놓고 보셔도 여기서 이제 슈퍼 번지 점프를 때린 다음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죠. 이제는 최소 떨어진 거의 절반 자리까지는 좀 회복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시점이 온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발란체는 아직 더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이 좀 잘 터질 수 있을 것 같은 코인을 준비를 다 해왔죠. 어제도 다 말씀드린 도지, 솔라나, 베이지 거텐션, 세럼, 아발란체, 크로노스 이런 거 발 하나씩 담가 두시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죠. 다 잘 올라가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가야죠. 아발란체 이런 거 더 가야 되고, 샌드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가야 돼요.
샌드박스도 지금 보시면은 올라간 게 없죠. 올라간 게 없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예요. 솔라나도 지금 바닥까지 떨어진 구간에서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좀 어느 정도 터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지금 길을 지금 모으고 있다. 한번 위로 짜줄 수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도 위치가 한번 솔라나도 올라가면 또 혼자 올라가는 코인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한번 제대로 좀 힘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휴먼스케이프 같은 코인도 지금 쭉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옆으로 기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래도 거래량이 양봉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 친구도 결과적으로 200원 그냥 손절 잡으시고 여기 손절 리스크 요 정도 감안하는데 위로 쏘면은 좀 시원하게 300원 400원까지 쏠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손절 리스크 대비해서 조금 소액으로 가져가 볼만 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밀크도 마찬가지죠. 밀크도 그냥 여기 손절 딱 잡고 여기 한 430원 정도 손절 잡으시면은 요런 거 이제 조금 사두고 가만히 계시면은 언젠가 한번 위로 팡 치고 이제 내려온다. 그럼 여기 600원 언 때부터 이제 그냥 매도 걸어 놓으시면 위로 알아서 이제 쭉 찍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밀크도 한번 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 다음에 아발란체 아까 좋다고 말씀드렸고, 솔라나 말씀드렸고, 샌드박스 말씀드렸죠. 지금 모든 코인들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지긋지긋하게 빠질 만큼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와줘야죠. 저는 그 시점이 8월 9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8월 9월에 모든 코인들이 돌아가면서 최소 50%에서 2배 3배까지 펌핑 나오는 그런 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위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각 코인들이. 지금 도지코인도 주봉 보시면은 땅바닥입니다. 땅바닥. 도지코인도 뭐 올라간 게 없어요. 올라간 게 없으니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베이직 어텐션도 주봉 딱 보시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그래도 들어왔어요. 근데 움직인 게 없어요. 지금 바닥에서 뭐 움직이는 게 없죠. 최소 이 정도로는 상승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이렇게 기모았다라고 하면은 최소 800원, 700원, 800원은 찍어주러 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베이직 어텐션도 충분히 지금 잠재력이 있다. 베이직 어텐션도 한번 지금 위로 좀 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인링크 같은 코인도 얘가 이제 시총 4조짜리 코인이고, 이 정도로 떨어졌는데도 아직 시총 4조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고, 거래량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아직 제대로 위로 안 싸주었기 때문에 최소 이 정도 급의 상승 있죠. 이 정도 급의 상승을 한번 쳐줄 수가 있겠다. 여기서 쭉 짜주면은 11,000원에서 12,000원 라인까지 한번 위로 쳐줄 수가 있습니다. 체인링크도. 이런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냥 땅바닥인 것이죠. 아직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얘도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모든 코인들이 돌아가면서 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일단 좀 힘 좋은 애들을 선별해서 우리가 좀 순차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맥점과 타점, 그런 걸 잡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은 상승장일지라 할지라도 파도 타기를 하면서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먼저 좀 진입을 해서 수익을 먹고 나오고, 그래서 1인치도 바로 오늘 오전에 다 잡아드렸었고 지금 다 수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1인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인치를 제가 왜 추천드렸냐면은, 사실 딱 보시면은 이때 상장하고 나서 펌핑 준 다음에 펌핑이 없었어요. 주구장창 내려왔는데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잘 터지고 있고, 이 경우에 여기 1,000원짜리를 뚫어내게 되면은 좀 시원하게 1,200원, 1,3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코인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좀 확실한 코인들에 대한 맥점 타점을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의 전화번호로 여기 있죠, 010-2309-2636 이쪽으로 성함만 문자로 딱 보내주시면은 동참하셔가지고 제대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코인들을 지금 한꺼번에 큰 금액으로 막 풀매수 들어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눌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눌림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충분히 이더리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려놨으면은 여기서 좀 눌렸다가 요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눌림에서 좀 더 사는 게 이제 맞다. 지금 구간은 일단 근데 이제 발은 하나 걸쳐 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만약에 여기 깨면 어떡하냐, 여기 아래 여기 깨고 내려가면 어떡하냐. 일단은 이 올려친 거에서 여기까지 올려쳐놨는데, 만약에 이 절반을
침해하면서 3분의 2 지점까지 좀 쭉 이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물론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상방을 보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눌림이 좀 심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또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춘 매매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만약에 여기서 조금 이제 선발대 들어간다 해도 요만큼 빠지면 여기서 추매를 당연히 해야겠죠. 여기서는 추매를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저점이 이탈이 나오면 일단 자르고 다 나와야 되겠죠. 최저점 바닥을 다시 잡고 들어가는 그런 식의 좀 대응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풀매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분할 접근이 유효할 수 있겠고 이 구간에서 나는 좀 더 확실하게 진입을 하겠다. 내가 아직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이 상단 전고 뚫어내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전고 뚫어내는 거 보고 여기서 전고 뚫어낼 때 올라타도 되니까 모든 그 매매 타이밍 타점을 저희가 이제 최대한 안전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더리움이 시장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분위기는 맞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이번 업그레이드는 아직도 이더리움 가격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더리움의 가격은 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머지는 9월 19일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더리움 메인넷과 비콘 체인 통합 즉시 완전한 지분 증명 전환이 완성되진 않을 것이다. 올바른 시장 상황에서 이더리움 가격에 머지가 영향을 미치기까지 6에서 8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앞으로 6개월에서 8개월까지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비탈릭은 하는 거고 아직 반영이 안 됐다. 지금은 그냥 일시적 기술적 반등일 뿐이고 이더리움의 가격은 앞으로 좀 더 천천히 6개월에서 8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 구간에서도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다가 이제 피날레를 이제 찍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정도 거래량 터트려주고 생 바닥을 찍었으면은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내년 상황에 맞춰서 그거는 정해지는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물론 내년 내후년 장기 투자해놓고 나는 이더리움을 5년 10년 뒤에 뚜껑을 열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일단은 좀 단기적인 수익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업그레이드 빨 가격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더리움이 지금 강력하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좀 더 올라가줘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최소 주봉상으로 이 100일 이평선까지 여라인 2,400달러 정도까지는 쳐줄 수는 있다. 죽을 수는 있어도 많이 안 죽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찍고 서서히 이제 이 비탈릭 말대로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건데 첫 반등이 원래 가장 센 법이죠. 바닥 찍고 쳐 올릴 때 상당히 좀 세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도 3주 터졌고 여기선 1, 2, 3, 4 중간에 쉬어갔던 구간까지 합치면은 5, 6, 7주 동안 상승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1, 2, 3, 4주 아직 주봉 완성되려면 멀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주봉상으로 양봉을 띄워주고 있다. 그리고 직전에 어마어마한 음봉 전설의 10일 출연을 했었죠. 10일 음봉 뒤에 나오는 양봉이 지금 4개인데 못해도 5개 이상은 5개에서 6개 정도는 좀 나와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앞으로 조금 1주 2주 정도는 상방 좀 더 보여주고 또 조정이 나왔다가 이런 식의 흐름을 가져가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탈릭의 말대로라면 9월 19일에 이제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가 완성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재료가 항상 좀 선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반영돼서 올라가고 있고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은 일단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서는 안 될 자리를 방금 깼네요. 장대 양봉으로 쳐올렸던 여기서 힘으로 쭉 짜올린 자리를 지금 이탈이 나왔어요. 이러면은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자리를 여기서 이제 장대로 쭉 쳐올린 자리를 지금 이제 깨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다음 지지 라인은 어디가 되냐? 요 하단에서 요 끝단까지 쭉 말아올린 거에 이제 최악의 경우엔 절반 자리까지는 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1520 나오는데 1520 이더리움 1520달러까지는 좀 눌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여기를 살짝 깰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 다음에 저는 다시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 눌림이 그렇게
그렇게 깊숙하게 안 나올 수도 있죠. 지금이 저점 찍는 이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아랫골이 달면서 1분봉으로 좀 거래량도 좀 터져줬는데 뭐 지금을 저점 바닥 삼아서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쳐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반등 주냐 아니면 좀 더 빠지고 반등 주냐의 차이지, 어쨌거나 이 정도로 올려줬으면 원래 눌림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눌림 이후에는 2차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를 뚫어낼 것이다, 조금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당장 어제 상승분만큼 오늘 왜 안 올라가냐,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어차피 저는 8월달 굉장히 좀 중요한 한 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랜 B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증시와 분명 연결되어 있지만 더 빨리 성장한다. 왜냐하면은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보다 희귀하기 때문에 증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비트코인과 증시의 상관관계는 법정 통화의 가치 하락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화폐는 지금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이제 점점 떨어진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은 2100만 개 딱 수량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2024년 반감기 후에 5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죠. 그래서 S&P 500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로 4배 오르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2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10,000배가 상승했다. 누군가는 비트코인이 이제 69K에서 이제 17,500달러까지 하락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나에게 그것은 소음일 뿐이고 정작 나에게 중요한 것은 비트가 2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저도 저 의견에는 사실상 좀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비트코인이 가진 이 블록체인 기술, 누구도 조작할 수 없고 누구도 비트코인을 더 찍어낼 수도 없고, 어디서 어디가로 거래가 되고 쪼개서 보낼 수도 있고,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알아낼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완성형 형태의 화폐의 모델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화폐 쪽보다는 금 쪽에 좀 더 이제 가까운 속성을 지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금보다 가격 변동이 좀 극심한 이유는 선물, 이 투기적인 선물 시장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과도한 레버리지의 이용이라든지 투기성 자금, 그리고 이제 검은 돈들이 또 많이 들어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렸던 이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떠날 만큼 다 떠나고 이런 바닥권에 이제 진입을 이제 했다라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 전고를 항상 뚫어내 왔던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마 다음 사이클 때는 또 전고를 뚫어내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좀 멀리 놓고 보면은 비트코인은 사실 여전히 바닥이다, 땅바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땅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공을 떨어뜨리면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못 올라갔죠. 여러 가지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루나 사태,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물가 인상에 러시아 전쟁까지 터지고, 셀시우스 파산에 이더리움발 이제 디파이 악재가 몰아치면서 쭉 이제 떨어졌고, 그럼 여기가 이제 찐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터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비트나 이더나 살짝 좀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또 쉽사리 빠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 요 라인 쭉 이제 요 라인 3천만원 딱 기준 되겠네요. 하나로 3천만원 기준만 잘 지켜주면은 저녁이나 내일이나 해가지고 다음주 다다음주까지 요런 급의 상승이 또 터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시장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높았던 악재 중에 악재였던 7월 말에 금리 인상, 결과적으로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0.75를 올렸기 때문에 시장의 악재가 하나 소멸을 한 것이고, 맞을 매를 다 맞은 게 아니냐, 그래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등이 단발성으로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요 구간에서 좀 시간은 끌 수는 있어도 2차 상승이 쭉 이렇게 터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8월 한 달이 좀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 될 수가 있겠다. 상승이 터지면 좀 시원하게 터질 수도 있는 그런 8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지금까지 좀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버텨왔지만은 8월 달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월봉상으로도 법칙이 있죠. 3음봉 뒤에 양봉 2개, 3음봉 뒤에 양봉 2개, 3음봉 뒤에 양봉 2개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7, 8월까지 해서는 우리가 양봉 마감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가오는 8월을 지금부터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내야 되고 8월 달에 좀 가장 크게 좀 떡상할 수 있는 코인,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받쳐주는 환경에서 이런 아발란치나 솔라나 샌드박스, 베이직 어텐션, 1인치 요런 애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 좀 더 올라간 구간, 내일도 비트코인이 전고점 3.80만원대를 좀 돌파하는 구간에서 영상을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날씨 더운데 시원하게 냉커피 한잔 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성투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